지금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받은 사람들 네. 관련해서 의혹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있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원장이었던. 네. 전 뭐 얼굴 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한동대 교수고 KBS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외교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서 그 커멘테이터로 계속 나왔고.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네.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전까지도 그렇죠. KBS의 11시 뉴스 때 10시 무슨 시사 프로그램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마치 중립적인 외교 전문가인 것처럼 해갖고 포지셔닝을 그렇게 시켜줘서 정말 KBS에서 애용하던 그 저 방송 출연자였거든요. 맞습니다. 1963년생이고요. 달성고등학교를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세대 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여기가 또 문정인 라인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는 워싱턴에서 받았죠. 네, 조지 워싱턴. 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받았고요. 지금 이 사람이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비례 6번인데 6번. 네. 한동대 교수를 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위원장, 국립외교위원장, 또 지난번 이재명 캠프에서는 외교특보 단장을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정말로 자리를 준다면 마다하지 않는 일종의 폴리패서형이다. 저는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알리는데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정말 방송 출연 많이 하고 네. 특징이 약간은 이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네. KBS 공영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저분에 대해서 쫄보다라고 네. 하는.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 맞게 시원하게 터뜨려 줘야 되는데 또 보면은 이 중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송에 오래 나가려면요 그렇게 약간 물에 묻은 듯 술에 술 탄 듯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약간 오래가는 노하우긴 합니다. 아마 예. 그런 노하우를 쓰면서 이제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비난을 좀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허정희님이 이제, 저희 썸네일 만들었다고 아. 수고했다고 또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국 신당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자기 색채를 그냥 네. 정치인으로서 드러냈죠. 드러낸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일반 방송 나올 때하고 다르게 정치인이 되고 공직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되는 병역의 의무는 어떻게 이행했는지, 자녀의 병역 의무는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네. 해서 까봤더니 그것이 구리다 네.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은 네. 여기에 다 모여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이분의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네, 갖고 이중국적 있다가 있었죠.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가 병역 의무 칸에 봤더니 국적 이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가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김진영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한 줄 한 줄 저희가 또 네. 해석을 좀 해드리죠.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준영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국제 결혼이다. 배우자가 한국계 미국인인 국제 결혼이어서 아들이 15살에 한국 들어오면서 국적 이탈이 된 거다. 나 저 교포랑 결혼해서 저 미국에 잘 살고 있었거든. 근데 애 잘 키우면서 아들도 낳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적이 2개였단 말이지. 한국 사람이 애를 낳으면 한국 국적을 주니까 네. 한국 국적 하나. 또 와이프가 미국인이니까 미국 국적 하나.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또 미국 국적 당연히. 근데 애가 15살이 됐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야 한국 버려. 뭐 미자가 좋잖아. 저는 이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인으로 있을 때 아무리 방송 나와서 뭐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말 하지만 내가 사인으로 있을 때는 국적 선택에서 아들 의사를 존중을 했지만 국회의원 후보가 되니까 좀 달라졌다. 진짜 국회의원 괜히 나왔나 이거 탈탈 털리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심정일 거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심정 저는 네네네. 이제 심정을 얘기죠. 네. 예. 국회의원 괜히 나왔나? 아니야. 그래도 국회의원 해야 돼. 그냥 또 개돼지들이 난리 칠 테니까 좀 생각해보는 척 할게. 군대 안 가는데 어떻게 했냐 아들아. 그래서 군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입후보 하면서 아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적 회복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아들이 대학 4학년인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일단 우리 금쪽이는 일단 군대 간다고 지금 얘기는 해놓을게. 근데 떨어지잖아? 그럼 안 갈 거야. 나 못 되잖아? 그럼 안 보낼 거야. 이거 누가 따질 거야? 맞아요. 예. 예.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일부 이 정치 그 고관 여성들이 주로 다니는 사이트가 한 군데 있는데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데를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 특히 미국에 살면서 이런 네. 자기 국적 문제나 병역 이탈 문제를 실제 고민해 본 교포들 이런 분들이 아마 올리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박사를 마친 게 조지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1997년입니다. 1997년이고 아들은 2000년생으로 나오는데 2000년생에 해가지고 본인은 또 보면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2005년부터 교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적이탈법이 홍준표 법이라고 하는데 그 2005년에 원정 출산이 한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뭘 만들어놨냐면은 그 부모가 영주권자거나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그러니까 여행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를 했다 하면은 반드시 그 군대를 가야 되는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단지 태어나기만 저기서 태어나고 한국 와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 하다가 군대만 안 가려고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행 목적 이외로 한국에 체류했다면은 그 국적 이탈이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이 김준영 교수 아들은 한국에 얼마나 체류했느냐, 한국에 있었던 적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을 받고 의료보험도 그렇죠. 받고 했다면 이거는 한국 실거주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는 국적이 2개 있어도 한국 국적 포기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네. 너는 무조건 군대 가야 돼. 이게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김진영 씨 아들은 김진영이 썼듯이 국적 이탈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거는 좋게 표현해서 국적 이탈이지 쉽게 말하면 국적 포기잖아요. 한국 포기죠. 국적을 그렇죠. 버린 네. 나 거잖아요. 한국 사람 안 할래. 그거죠. 네. 한국 사람 안 할래. 네. 그래 너 한국 사람 안 할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너 한국 사람 안 할래라고 보기에는 한국에서 병원도 엄청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교육도 받고 이거 뭐 저 코로나 지원금도 받고 다 했네. 그럼 너는 국적 면탈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국적 이탈을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제 군대 갈게요. 그럼 라고 끝날- 해가지고는 안 끝날 됩니다. 문제가 아닌 끝날 거죠.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네. 아, 지금 박동규님하고 허정희님하고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 김준영의 아들은 이중 국적자였는데 한국 국적을 버렸다.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는 과정이 이렇게 쉽지 않다. 그렇죠. 예. 김준영 아들이 국적을 버리는데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뭔가 더 들춰볼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2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이게 진짜 교포사의 이슈랍니다. 네. 현재 미국에 있는 이중 국적 자녀들은 한국에서 잠시 거주했었다는 이유로 국적 이탈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준영 씨 자녀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어디에서 지낸 적이 있었죠? 한국에서 지낸 적은 없나요? 만약 한국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국적 이탈이 가능했죠? 한국에서 혜택을 본 사람은 부모가 영주권자라도 국적 이탈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만약에 이제 예. 여기서 2000에서 2015년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네. 국적 이탈 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외교 라인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이제 특혜, 예. 그러니까 조국처럼 조국이 이제 아버지 교수라는 특혜를 이용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분도 아마 저기 자녀한테 네. 외교 라인, 그러니까 연세대 외교 라인 좀 유명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라인을 이용해서 아마 네. 국적 이탈을 이탈 특혜를 아마 받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의혹이죠. 의혹입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의혹인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 기시감이 드는 게 내 새끼 금쪽이 조국이래요. 조국 씨가 자기 자녀를 우리 금쪽이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네. 유변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우리 금쪽이를 미국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별 문제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공천을 주면서 네. 6번까지 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왜 본인은 별 문제 아니라 생각하냐면 자기 네. 아들 조원이라고 씁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좀 이제 사건이 4년 전이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요.
조원 씨가 네. 이중국적이었습니다. 오. 이중국적이었었고 예. 미국에서 조국이 유학 시절 있었을 때 네. 조국 대표가 유학할 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나서 한국 국적과 이중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군대에 갈 시점이 되니까 야. 조원은 예. 입영을 연기를 하는데 그걸 5번이나 연기를 해요. 아. 이런저런 사정 그리고 네. 뭐 학업도 있고 5번의 병역을 연기했었는데 나중에 본인 인사청문회에 가서 조원이 이중국적이고 군대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그때 가서야 아들이 군대 가려고 한다. 아들한테 좀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뒤늦게 밝혔었죠. 네.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갔습니까? 예, 아.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재판을 치르고 있고 네. 정치도 활동해야 되니까 아들이 군대 가는 가야 걸 되는 꼭 가야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또 네. 그때 당시에 그 정경심 씨가 예. 정경심 씨가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할 때 예. 그때 아버지와 나눈 카톡 대화가 있어요. 남편과 나눈 카톡 아, 대화죠. 예, 네. 그 최강욱 씨하고 같이 이렇게 네. 해서 그 대화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조원이 아들이 꼭 군대에 꼭 대학원에 가야 한다. 예. 이번에 대학원 못 가면 애가 바로 군대 끌려갈 판이다. 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군대를 안 보려고 했던 그리고 이중국적을 가능한 유지하려고 했었던 네. 이런 흔적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조국 당 대표가 지금 이 6번에 대해서도 예. 국적 이탈 문제가 자기는 그만 나 알아. 나도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야. 일단 들어와.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예. 예, 그렇게 지금 추정이 그러면은 됩니다. 이제 오, 그러면- 조국, 예. 김준영,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써주고 있는 예. 유승준, 스티브 유. 예. 이 사람들이 유승준까지. 다 같은 예, 마음인 거였냐? 한 마음이죠. 예, 국적 이탈에 아니 대해서 잠깐만 이거 병력 완전히 깊이는 조국 혁신당은 예. 지금 저희가 4년 전에 까먹고 있었는데 네. 기억을 되살려 주셨는데 네. 조국 대표도 그런 네. 비슷한 고민을 했고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조국 신당에서 필요한 인재네요 김준영 원장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예. 그런데 한 명 더 있네요. 지금 비례 이제 끝났나? 스티브 유도 스티브 유도 예. 오면도 되지 않을까 인재로. 아유, 근데 이제 좋은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야 이게 진짜 무슨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 얘기하면서 네. 야 좌파는 과학이냐? 반미 좌파는 과학이냐? 이 그런 것 얘기를 같아요. 하는 게 왜냐하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 맞아요. 김준영 씨가 뭐 저 TV에 나와서 말이 거칠진 않았지만 그렇죠. 내용은 예. 다 한결같이 반미 자주 노선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다 망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전 세계적인 지금 근심거리다. 이런 식의 워딩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 10시, 11시 때 음.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 나온 걸 정말 많이 보면서 제가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중립적인 입장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저렇게 편향적인 얘기를 하다니라고 해서 제가 정말 여러 번 봤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중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거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작태다. 한일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일본과 미국에 하는 충성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미국의 행동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한중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냐면 한미 동맹은 가스라이팅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걸 마치 엄청 우리나라의 목숨이 걸린 일처럼 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네. 의미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군과 다름없다. 점령군과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냐면 한미일 공조를 하면 북중로가 뭉치면서 북한이 우리를 압박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우리의 태도가 네.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노선. 즉 자주 동맹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김준영 그래요. 씨 6번 이분이 네.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가스라이트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요 제가 보기엔 역으로 보면요. 이분은 북한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좀 그대로잖아요. 미군 철수, 맞아요. 한미 방어의 수호조약 파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주장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분이야말로 북한한테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이다. 네. 그렇게 지적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너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 싫어하면서 네. 미국과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게 가스라이팅이고 습관이고 그렇죠. 뭐 네. 중독됐고 나쁜 습관이고 뭐 이런 뭐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보면은 북한 얘기죠. 윤미향 네.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자녀는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인가 봐요. 이분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박사학위 하고 받았고 예. 이제 본인도 부인은 교포고 본인은 미국 교포고. 국적자. 예, 예. 아. 그런데 그 어쨌든 본다면 이 사람들의 정서적 고향은 미국인데 사실 생계적 좌파, 생계형 그렇죠. 예, 반미주의자들 예, 예. 아닐까.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예, 이거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도 검증해 보세요. 이 사람 실제 생각이 어떤지. 맞아요.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들은 다 똑같아요. 조국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가재, 붕어, 개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 개천에서 평화롭게 살 수 예. 있었으면 좋겠다. 가붕괴. 라고 해놓고 가붕괴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자식은 서울대에 보내려고 명문대에 보내고 의대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써갖고 서류 위변조를 막 해놓은 것처럼 이 사람 똑같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 얘기대로라면 미국이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가스라이팅하고 점령군을 보내서 미국이 점령하고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스라이트를 하야 네.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그러니까- 나라에 가서 박사 받고 자기 아들은 거기 나아갔고 심지어 거기 국적을 갖게 하고 이게 무슨 이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너무나 점잖아요. 너무 네. 모순적인 사람들이에요. 위선과 네. 위선. 뭐 예. 위선도 점잖아. 아니 뭐라 위선 그래야 돼? 내로남불 이거 너무 점잖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기꾼이에요. 저는. 사기. 저는 사기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자기는 어떤 편법이나 네. 기술, 자기의 지식, 그러니까 외교, 안보 뭐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그게 자기 삶의 편안함, 그리고 자식들의 또 자식들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데 적절하게 개인적으로 엄청 활용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공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을 비판하는 모습 네. 이렇게 보이니까 더 나쁜 말 뭐가 있죠? 위선, 내로남불보다 더 나쁜 말. 여러분 좀 써주세요. 정치적 사기 행위? 저희의 호박씨? 저희의 호박씨? 머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써주세요. 저는 그냥 사기꾼 정도라고 정치적 생각을 하는데, 사기꾼. 예. 정치적 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두구육. 이 양두구육. 말도 너무 점잖아. 점점 너무 세지는 것 같은데. 쌤이 나중에 시옷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박영선 씨도 마찬가지죠. 박영선 씨도 아들이 외국 국적일걸요. 아마 네. 이중 국적자였죠. 그러다가 아마 국적을 하나를 포기한 걸로 아는데 모순. 이것도 너무 점잖아. 그러니까 양두구육. 분단 정신분열 상황에서 이것도 점잖아. 예.